자, 중국 몰라코의 시나리오를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보고서에서 이제 뭐 몰락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중국이 몰락되면은 이렇게, 원래 중국도 소련이 이제 소비에트 연합이 무너지면서 뭐 그 스탄 나라들, 러시아 뭐 이렇게 다 뿔뿔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중국도 충분히 갈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허드슨 연구소에서 보면은. 그래서 뭐 만주 이쪽 그 저기 동북 지역 따로, 그리고 이제 상해나 베이징 이쪽에 이제 한족 애들 사는데, 그리고 서북 공정했던 그 저기 티벳이나 그 위구르 이제 그쪽 자치구들, 그쪽들이 다 따로따로 쪼개져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중국을 허드슨 보고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중국이 무너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미국은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세계는 다시 이제 재편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시진핑의 어떤 실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요거 보여드린 거고, 본격적인 부동산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25일에 정상회담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뭐 24일에 한다, 50일에 한다, 아직 확정 아니죠, 날짜?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저기 콘클라베 그거 끝나고 나서였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때 이재명은 좌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재명은 좌파가 아니에요. 그냥 기회주의자고, 좌파는 문재인이 좌파고, 그리고 근데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세력들의 대부분이 좌파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재명이 관세 오케이 뭐 관세 야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다 협상 다 하고 돈 다 주는데 쌀이랑 소고기는 우리가 지켰다고 거짓말이라도 해. 지금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쌀 그 저기 대변인, 그 젊은 여자 대변인 있잖아요. 그 말 되게 잘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쌀 소고기 우리는 그걸 다 전면 사우스 코리아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어디가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는데, 설마 트럼프랑 이재명이랑 누가 거짓말을 할까 생각해보면은 뭐 답이 뻔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결국 그냥 우리나라 좌파들 기반인 민노총이랑 뭐 이렇게 그런 노동자 계급을 지켜주려면은 쌀이랑 소고기는 자기가 지켰다고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쌀과 소고기에 지금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광우병 얘기 막 꺼내고, 광우병이 거짓으로 밝혀진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광우병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청산가리 먹겠다고 누가 그랬는데 차라리. 그러고 나가서 인앤아웃 버거 미국 가서 먹고 있었잖아요. 그 배우, 여배우 말하는 거죠. 네. 앞뒤가 안 맞아. 앞뒤 안 맞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여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괜찮다라기보다 뭐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아니잖아요. 뭐 멍청한 사람들이 멍청한 얘기 하는데 뭐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아니면 국회의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에이, 연예인들 뭐 뭘 알아 지들이. 그냥 주변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줄까 보다 하고 떠드는 거죠. 뭐 수능 5등급 안 해도 뭐 안 들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트럼프랑 협상을 할지 저는 솔직히 예상이 안 됩니다. 솔직히 관세 15%?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그 관세 15%가 진짜 픽스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일본이랑 비교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게 그래도 뭐 특히 자동차가 좀 경쟁을 많이 하는데, 아마 자동차는 현대차가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기고, 그러니까 관세랑 상관없이 현대차는 이미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미 저저번 달에 트럼프랑 같이 백악관에서 정의선이랑 둘이 기자회견을 했잖아. 네. 거기서 이미 이긴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니네가 말 잘 들면은 현대차처럼 내가 밀어줄 거야를 이미 공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공장을 지금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전을 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는 관세가 0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현대차 망했다 막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현대차가 미국 공장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일자리 빠져나간다고 막 지랄해놓고, 그러면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만든다는 얘기고, 근데 또 관세하니까 우리나라 현대차가 뭐 미국에서 안 팔리게 생겼다 막 또 언론에서 하더라고요. 하나만 해야지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이제 공장 만들기 시작하면 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니까 관세가 0이에요. 그럼 현대차는 도요타에 비해서 어때요? 완전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트럼프랑 정의선이랑 미국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5년 동안 앞으로 현대차 엄청 밀어주겠네? 그냥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안 올라. 오히려 떨어져. 그거 보고 이상한데 하고 많이 샀거든요. 돈 들어오는 대로 지금 계속 조금씩 사고 있는데. 지금 사도 돼요? 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서, 그때 사서 지금 안 보고 있어서 한 내후년이나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랐나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도 되지 않을까요? 관세 전쟁에서 현대차는 좀 빠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미 좀 정의선이 미리 가서 협상을 하고 간 거죠. 그때 이재용 아저씨는 중국에서 시진핑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정의선은 미국에서 트럼프 만나고 있을 때
이재용은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 관세 0일 건데 반도체는 지금 100%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평택 공장도 5동지일 거 2동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이제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쎄합니다. 지금 느낌이 반도체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주식 전문 애널리스트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현대차 그래서 좀 계속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고 있고요. 이제 일본이랑 비교를 이재명이랑 관세 비교를 하는데 지금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조건 15%는 조건이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또 그렇게 무역계 엄청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진핑 실각 이후에 이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자산의 흐름이 시진핑이 실각 혹은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의 자산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미국 하원에서 얼마 전이에요. 이것도 열흘 전에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거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 자, 중국 대만 침공 시 공산당 고위층이 미국 내 자산 공개 법안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러우 전쟁 일어났을 때 네. 러시아 재벌들 EU 가입한 국가나 혹은 저기 미국에 있는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이 동결된 거 알고 계세요? 요거 전에 이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축구팀 첼시 아세요? 드록바 있고 뭐 첼시라는 팀은 압니다. 알죠. 파란색 삼성이 그거 했었어요. 네, 네. 그 파란색. 스폰서 해가지고 삼성 써 있는 그 파란색 유니폼. 그 첼시가 원래 구단주가 아브라모비치. 로만 아브라모비치 그 러시아 석유 재벌이에요. 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첼시 팀 구단주였는데 러우 전쟁 일어나가지고 영국에서 아브라모비치의 재산을 동결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첼시가 이 아브라모비치의 재산이 동결되니까 첼시는 이 사람의 돈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첼시가 갑자기 구단이 휘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모비치가 첼시 팀 팔고 이제 러시아로 다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요 뉴스 알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났을 때 러시아 니네 자산을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동결시키겠다 해가지고 아브라모비치 자산이 동결됐었다. 요거 축구 팬들이면 해외 축구, 영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 거예요. 이때 손흥민이 영국에서 뛰고 있을 때라 가지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뉴스를 다 알 건데 자 요거처럼 요 내용처럼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요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자산을 동결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공산당 입장에서 이거 침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공개가 아니고 동결도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네네네네. 추적 및 공개 그 다음에 동결이에요. 그 오토 원비어 그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 납북 한 몇 년 돼 있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이 유력 유태인 가문이었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금을 다 동결시켜버렸어요. 그 소송 걸어가지고 북한에다가 우리 자식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대북제재 송금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그 대북제재 송금에 대북제재에 걸려 있는 거고 그것처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자산 다 동결. 그러면은 중국의 자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뭐 예상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시진핑의 딸이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하버드는 중국 공산당이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하버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달 저저번 달쯤에 트럼프가 하버드 때렸죠. 하버드에 중국인 유학생 다 내보내겠다. 뭐 아니면은 다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버드에서 막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이 아니야. 중년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미국의 좌파들인 거죠. 중국의 이제 커뮤니스트 지지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거 있죠. 대진년 맞나? 대학생 진보 연합인가? 네. 그 대진년 시위할 때 한 40, 50대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학생 진보 연합인데 대학생이 아니야. 그냥 대진년이란 이름을 가장한 좌파 단체들이 와서 시위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버드에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하는데 하버드생들이 아니야. 그냥 다 노인네들이고 막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에 지금 중국인 자산이 굉장히 많이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들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됐다 했을 때 중국은 돈을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중국은행에서 다 모든 자산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우리은행으로 계좌를 그 돈을 옮기려면요. 그 허락받아야 되는데 그 공안에 아는 사람 있으면은 절대 그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안 입장에서도 이거 돈 빼내려면은 사유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무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옷장사라는 사람이다. 중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그 컨테이너를 해서 무역을 했다고 이제 LC 신용장 쓰면서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를 보내는데 그 컨테이너에 그냥 쓰레기를 실어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를 5억 원어치라고 신고를 해. 그러면 이제 5억을 받아서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갖고 나올 수 있게 무역 따이공은 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쓰레기 이제 왔다 갔다 컨테이너로 왔다 갔다 보내주는 업체들도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돈을 빼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계좌에다가 미국의 계좌에 돈 보내려면은 한 2박 3일이면 가죠. 그냥 하루 그 영업일, 우리 영업일, 쟤네 영업일 하루씩 지나가지고 가면 그냥 바로 보내지거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거는 그냥 가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못 와요. 몇 년 걸려요, 몇 년. 네. 아니면은 걔네들이 그냥 몰수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신청한 내역만 존재하고 얼마가 어떻게 가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 애들이 그냥 허가락 안 해주면 돈을 안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당 애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을 유학 보내면은 유학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씩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산을 계속 빼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자산 빼돌리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이요? 중국입니다.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이 막 트럼프가 막 비트코인 띄우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 중국의 몇 배가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도 비트코인 보유율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밖으로 빼내기가 쉬우니까. 그걸 하려면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소를 이용해야죠. 근데 외국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번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엄청 장려하는 정책을 쓰잖아요. 네. 그게 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고 일단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장려를 언제 시작했냐면요. 코로나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제일 돈을 풀었을 때 제일 안 좋은 그 상황이 뭐냐면요. 그 달러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러가 볼모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달러가 중국으로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비트코인에 집어넣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돈을 파킹시켜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미쳐가지고 트럼프가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2019년, 20년쯤에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 더 리브란가 그 코인을 페이스북 코인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가상화폐. 거기에 뭐 골드만삭스니 뭐 메이저 금융권들 다 붙어가지고 코인 만들겠다고 상장하겠다고 막 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너 그거 하면은 죽는다 해가지고 그냥 그거 무산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그렇게 난립하면 안 돼. 비트코인만.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장려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중국에 달러 가는 거 막기 위해서. 두 번째로 자 지금 비트코인을 만약에 평가 절하를 한 절반으로 해버리면은 중국 애들 어떻게 될까요? 작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 애들이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지금 이렇게 막 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방에 만약에 수직 낙하시키면요. 패대기 쳐버리면은 중국이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무조건 가능하죠. 갑자기 이게 무슨 뭐 범죄에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이거를 좀 적당히 줄여야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겠다 하는 순간 비트코인은 뭐 3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의 어떤 협상 카드로 쓰려고 이제 그렇게 비트코인을 지금 장려하는 것 같은 정책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중국 공산당 애들은 그래서 돈을 밖으로 갖고 나오고 싶다. 이거는 팩트예요. 많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돈을 갖고 나와야 되고 제가 알기로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해외 나가려면요. 꽤나 많은 거액을 중국 뱅크 오브 차이나에 맡겨야 돼. 보증금이야. 내가 돌아올 때 그거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돈을 얼마를 맡아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놀러 오는 중국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중국 거기 은행에다가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꽤 큰 돈이거든요.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그거 맡겨놓고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놀러 오는 중국인들이 차림새가 꾀죄죄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쇼핑을 그렇게 하는구나. 쇼핑 엄청 하죠.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명품관 가가지고 막 쇼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쇼핑 엄청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중국 애들은 돈을 밖으로 못 갖고 오기 때문에 갖고 나오고 싶은데 자 어디로 갖고 나올지.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이 실각을 하면은 이게 시진핑 밑에서 시진핑 똥꼬 빨고 있던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뭐 세력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진핑의 똥꼬 빨던 그 세력들은 돈을 밖으로 분명히 갖고 나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으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대만으로 갈까,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첫 번째 당연히 대만이겠죠. 일단 말이 통하니까. 근데 대만도 대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대만보다 더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사회 인프라가 물론 대만도 잘 사는 나라고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도시가 어딜까요? 뭐 물론 많지만 갑자기 많이 들어간 동네. 서울에서요? 아니요, 서울 말고. 인천? 인천 맞죠. 그리고 가까우니까. 가깝죠. 네. 그리고 인천과 제주도. 제주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헝다 사태 때 제주도가 작살 났었단 말이에요. 이미 러우 전쟁 터지고 인플레이션 오르면서
금리 오르면서도 제주도가 망했는데 그 이후에 헝다 사태 터지면서 제주도가 완전 작살났거든요. 부동산이. 그게 그 중국 애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중국 애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아시죠? 네. 네, 요거가 이제 제주도도 있고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강원, 평창, 전남, 여수는 좀 뺍시다. 이거는 중국 애들도 여기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겠죠. 이거는 걔네들은 우리보다 투자 더 잘해, 그죠? 왕서방들. 그래서 자, 제주 혹은 인천, 송도, 영종, 청라 여기죠.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래서 시진핑이 실각을 하고 공산당이 무너질 게 보이면은 얘네들 밖으로 분명히 빠져나오고 싶어 할 거거든요. 시진핑이 자기 딸내미 미국에다가 보호 혹은 인질로 잡혀있기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돼 있지만 아무튼 딸은 안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산을 지키고 싶어 하는 중국인들은 청라, 영종, 송도 아니면은 제주도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제가 놀러만 가봤지 임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비행기표를 예약해 놓긴 했는데 9월 달에 그때 가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보려고요. 근데 지도만 봤을 때는 뭐 제주도는 너무 심플해요. 그냥 섬 있고 가운데 산 있고 바닷가를 삥 둘러가지고 제주시 여기 서귀포시 해가지고 그렇게 메인 지역 이제 두 군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또 보면은 제주도에 여기 이제 인구 전망 보면은 이게 빨간 게 늘어나는 지역이고 초록색이 그러니까 빨간색이 여기 있다. 빨간색이 50만 명 초과 지역이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사람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초과 지역이 50만 명 초과 지역이 제주도, 그죠? 서울, 여기 경기 당연히 요 부분, 그리고 여기 부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세종. 자, 여기 아니면은 나머지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제주도는 워낙에 사실 땅이 네. 관광하기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태평양을 사실 끼고 있고, 오키나와보다는, 이거는 너무 국뽕일 수도 있는데, 오키나와보다는 제주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가보셨어요? 뭐, 아니요. 여기 미군 기지도 하나 놔주고 제주도에 오키나와에 하지 말고 네. 네, 미군 기지 하나 여기 산도 있고 한데 여기 뭐 높은 데다가 뭐 미사일 방공호 사드 요런 데 배치하면은 좀 더 좋지 않나? 중국이 네.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 공산당이 무너지면은 중국이 무너지면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견제할 만한 국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랑 미국은 사실상 뭐 힘싸움은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이 이제 붕괴되고 나면은 공산당이 붕괴되고 나면은 더 이상 그거는 미국의 견제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거고 중국이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러시아가 싫어하니까 뭐 안 해야지 이런 거 없잖아요. 러시아는 뭐 국력이 우리나라보다는 뭐 국방력이 센 것처럼 얘기는 되고 있지만 글쎄요 사실 뭐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할 만큼 러시아가 그렇게 강한 나라,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한 나라가 아니니까 제주도 좀 괜찮지 않을까. 날씨도 좋고 한국이라는 또 어떤 그런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또 그런 소프트 파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복지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